지난 2014년 4월 일리노이주에서는 미국 최초 주의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일리노이주 상하원에서 통과됐던 배경에는 당시 진안순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결의안은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가 주축이 됐던 추진의원회가 미 정치권을 향한 지속된 관심을 이끌었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탈북자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가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간자 이인찬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현 수석부회장님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부회장 박기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한 인권에 관한 강연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회에 향하여 주시고요.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날씨도 구전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연말인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모두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협의회가 출범하고 첫 행사를 우리 김정한 총영사님을 모시고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에 대해서 협의회가 참 감회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동포사회가 하나가 되는 역할을 총영사관과 협의회와 한인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많이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협조를 부탁한 것이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시카고 협의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들은 16기 때 미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 주 중에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주가 바로 일리노이 시카고 협의회였습니다. 유엔에서 통과하고 연방정부에서 통과하고 지금 컨티뉴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영김 의원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인권 결의안을 통과했는 스테이트이면서 시카고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기 2년 동안 출범해 가장 중점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생각했는 게 뭐냐면 북한 인권입니다. 그래서 총영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북한 인권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각 스테이트의 부회장님들, 각 스테이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역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행사를 할 때 우리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총영사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각 스테이트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때마다 총영사님에 바로 연락하셔서 우리 총영사님 좀 뭐랄까고 경상도 말로 닥달해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푸시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20일간 첫 출범하면서 첫 행사에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21기 출범 직후 첫 행사를 많은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신 것을 보고 자문위원님들의 열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줌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김정한 총영사님께서 준비한 강연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신 임원진과 총영사님과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요구로 인하여 북한 동포의 인권을 회복하는 큰 일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시면서 현재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가장 확실하게 파헤친 보고서로 인하여 북한의 인권 참상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들과 한인사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김정한 총영사님의 강연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각오를 다지는 강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강연으로 연말의 바쁨을 모든 대한민국의 애국심으로 상세하면서 더 보람찬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1기 민주평통 자문회 시카고 협의회 자문위 정례회의 개최, 오늘 북한 인권 관련 강연회 개최를 축하해 드리고 합니다. 마침 여기에 여러분들 모이셨는데 많은 분들께 같이 의미가 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민주평통 자문회 시카고 협의회 김진호 회장님 초청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김한수 의원님과 박정 수석 그리고 우리 장관님도 그리고 각 의원 홍보사님들께도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한미 이후에 우리 한인이 120주년을 맞이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어졌는데 마침 이렇게 의미가 깊은 해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21기 출범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그 시카고 협의회 첫 회의로 북한 관련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의미가 깊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외교 안보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북핵 문제와 함께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모두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해외에 계신 민주평통 중에서도 해외에 계신 협의회의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실제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뭐 사진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워낙에 자명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북한 정권이 반인민적이고 스스로 자기 동포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관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 강연에 잘 청취하시고 또 많이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그 시카고 협의회 그 위원 한 분 한 분들의 그 청룡의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영사님 나오시는 동안 간단하게 오늘 강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영사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 외교부 조약과장, 주 미얀마 대사관 공사청사관,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뭐 참사원 뭐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사실 대부분 지면 중에서 전해진 것이라서 사실 좀 생생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따로 의미는 없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앞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가 되는 것인지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히 곁들여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참상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죠.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그동안에 교육을 받아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오늘도 아마 보도에서 보셨겠지만은 또 이제 9명 공개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알려진 것만 해도 대략 한 27명 정도가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죄목은 이제 쇠고기 불법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심지어 학생의 경우에도 아직 일단 성년이 다 되기 전에 학생의 경우에도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투옥되거나 채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밖에 정치적인 사건 관련해서 장성태 취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 인권 침해는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딱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동포가 당하고 있는 것이라서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첫 번째 이게 인류 보편적 가치의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시리어스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 몇 주차 공격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드레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내론으로서 이게 북한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국제사회 일원 역시 수호해야 될 그러한 우리 보편의 가치 그것이 지금 심사합니다. 이러한 게 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두 가지인데 다른 나라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널리 알고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관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남북한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제 저희 대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나옵니다만은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나아가서 북한의 변화를 이루어간다. 그것이 저희의 이번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부분에서 이제 저희 대통령이 4월달에 이제 미국 상하원 협동연설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은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미를 게으르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서를 최초로 공개 발견하였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국내법상 이미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2016년도 제정이 됐는데 이게 이행이 되는 게 사실은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풀리 제대로 오퍼레이션만 하더라도 제 힘으로 당하는 거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사실 이것을 북한 인권 개선을 노력하는 것은 저희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국제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일레보레이션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노력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미국만이 아니고 다른 제3국의 외교관들이나 정부 인사들을 만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안 좋다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공개 처형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로 폭넓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만날 때
설명하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정부에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묶어보면은 이제 중장기적 로드맵 구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한 가지 얘기가 나왔고 보편적 원칙과 가치에 기초해서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톤을 담는 말이 좋다. 이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장기적 로드맵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랑도 좀 저는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편적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다는 건 일관성과도 연계가 되는 동시에 이 미래 세대의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고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우리 시카고 협의회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중장기적 로드맵 구상의 일관성에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큰 현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북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와 연관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또 나아가지고 지금 이제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가 있고 또 내부의 북한의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때그때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너무 연동이 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아까 북한 인권 결의안의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쭉 불참 기권으로 가다가 참여했다가 또 불참으로 갔다가 이게 사실 저희가 다른 제3국에 대한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부분은 일관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예외 없이 이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못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불이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민족 공동체라는 그 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을 남북 간의 문제를 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남북 간의 문제를 북한에서 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도 양보하기 어렵고 일관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세대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세대 또 인종, 민족, 국가의 차원이 아닌 보편적으로 접근되는 그러한 이슈라는 거를 일종의 공감들이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제안해 주셨고요. 우리 정부의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아시겠지만 저희 외교안보가 이슈가 굉장히 넓습니다. 광범위한데 이제 가장 굵직굵직한 걸 뽑아보면 결국은 이제 대북한 문제. 저는 이제 사실 외교라고 부르지 않는데 북한은 어차피 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북한이 이행하는 거에 따라서 비핵화를 이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안보 측면에서도 북한의 걱정을 어드레스를 해주는 측면으로 단지 비핵화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명확히 발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중심부인 중서부를 커버하는 점에서 굉장히 포텐셜이 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권 결의안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권 결의안이라든가 각종 세미나라든가 그리고 더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타격을 했으면 타격을 하고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을 압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축하는 데서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시카고 평통 자문위원 고현입니다. 우리 이국 주민들 강제 송환 문제 몇 명,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이국 중에서 강제 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있고
또 얼마 전 문재인 정부 나에서 그 탈북 어부 2명에 대한 또 정말 뭐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서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미래 세대 얘기했지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상황을 참 설명하기도 끔찍하고 또 어렵고 무능력해 보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평통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 평통 자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본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도 받고 해서 좀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영사님하고 같이 그 미팅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 평상시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법, 특히 평통에 관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문위원님들 백그라운드가 이래 많은데 여기서 약속하면 총영사님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갖고 있던 이야기,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데 총영사님께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북한 인권에 관한 거에서는 제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총영사님 우리 아까 박수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뇌물도 드시는데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거, 그리고 행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이런 자리 잘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우리 고 자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다 해서 그래야지만이 지역사회가 발전도 하고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은 주로 이제 사실 보훈 행사 때문에 주로 다른 곳에 많이 갔었어요. 예. 특히 이제 6.25부터 이제 저희 7월 27일 6.25 정전 계기에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참전용사분들 보고 그러셨는데 아마 올해는 지금 그 우리 김결 회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북한 인권 쪽으로 또 이제 포커스가 이제 트윈으로 돼가지고 더 많이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카고 평통위원 조찬조입니다. 앉아서 얘기하죠. 편하게. 21기 이제 평통, 이제 우리 평통이 이제 한번 우리 김길영 회장님 모시고 한번 총회사님도 참 좋은 분 오셨는데 신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인권 문제, 특히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미국 사람들 인권이라면 꼬박꼬박 죽어요. 그 예산도 휴먼 라이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중시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미국 정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캠페인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평통이 중심이 되어서 그 좀 옛날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페티션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우리 13개주 아닙니까? 시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리노이가 하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이 11명이었어요. 거기서도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주 켄터키 뭐 다른 주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한번 캠페인을 한번 가끔씩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원의원실에 시민들이 받은 그 페티션을 해서 그 문안을 보내면 반드시 리스폰드 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식을 좀 바꿔주고 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새로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인권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 이런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내면은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우리 평통으로서 참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어떻습니까? 제의 동의해 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전방위적으로 하게 돼서 이 미국 조야의 그런 주의를 환기시킨다면은 아마 더 효과가 더 빨리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미라고
네, 자문위원입니다. 지금 그 한국의 제2세대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참상을 잘 알지 못하는데 참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카고의 이 한국 학교에서도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조금 알려야 되는 그런 그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습니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 신문에서 말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은 정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엄령이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을 굉장히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뭐 계엄령 이런 걸 하지는 않으실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법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기는 아마 경찰로 아마 이관이 되던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 정부 내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그 검토가 아마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올해는 보훈에 의해서 북한 인권의 해가 될 것 같다니까 내가 듭니다. 하여튼 그 김기령 회장님 하여튼 좋은 그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고 열심히 뛰어오신 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용사님 내가 사랑하는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고 참 일을 마지막으로 멋있게 하고 싶은 것이네요. 이 지금 아름다운 사람들이거든요. 마음가짐 갖고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22기 정부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22기 정부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무한한 건강을 위하여 경품되겠습니다. 제가 이 실기평통의 아름다운 사람들 위하여 하면은 지금과 위하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기평통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하여! 20기까지는 토론토 협의회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거기서는 막내 타이틀을 조금 빼앗겼었는데 여기서 다시 되찾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금 오하이오 거주하고 있고요. 시카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배사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송영사님께서 말씀하신 평통의 역할이 그 인간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We go together 하면 and fire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We go together 하면 and fire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r 되게 멀리 간다는 뜻으로요. 네. We go together and fire. 감사합니다. 오늘 21기 민주평통 출범식 후 첫 행사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가진 것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민주평통이 통일에 관한 이슈의 하나로 북한 인권 참상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김정한 총영사님께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이라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가장 큰 관심과 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북핵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이번 강연회를 통하여 북한 인권 참상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1기 민주평통을 통해 평화통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자랑스러운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한인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강연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각오를 다지는 강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단 뭐 김기룡 회장님 이전부터 봐온 바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카고 협의회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모아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도 우선 굉장히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이 민주평통만이 아니고 우리 중서부 지역 각 로컬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인 동포 사회의 중요 인사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또 민주평통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민주평통 21기 시카고 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총회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제 저희는 뭐 탈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 총회사님께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시고 또 이런 좋은 그런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출범 이후에 첫 행사로 북한 인권에 관한 강연회를 해야 되겠다고 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훌륭하신 우리 총영사님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참 성공리에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21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으로 인해서 재창출을 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주평통이 정치단체는 아니지만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 왜곡되게 나가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강연회라고 하면 북한이 인권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힘들다, 이런 게 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 총영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평통에서 앞으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활동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 평통 위원들께서 오늘 저희 총영사님 강연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각 주류 사회에, 각 지역 사회에 가셔서 여러 분들을 접촉해서 북한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들을 자신감 있게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목적이 지금요, 대한민국을 알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드웨스트에서 아직도 조그만 동네가 있기 때문에 상원, 하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앞으로 일을 하면은 뭔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도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께서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또 미시간 대학께서 강의를 하니까, 이게 같은 그 사람들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뭔가 되면은 아름다운 대한민국, 미국이랑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름답고, 또 시카고에서 마음적으로 하면은 하늘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아름다운 사회를 찾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다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고 하면은 다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네, 제가 사실 평화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서는 이렇게 뜻깊게 아니면 깊게 생각해보는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첫걸음 아니면은 거기를 도착하기 위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총련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민간 외교관으로 이렇게 해외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차세대로서 어떻게 그 어웨어니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